수고했고요. 대학교 일반대학을 수료하신 미학 철학 박사십니다. 그 홍준아 박사님 모시고 지역미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외받던 홍준아입니다. 제가 발표한 것은 지역미술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내용상으로는 작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글을 풀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글 내용에도 써있지만 작가가 말 그대로 유명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성장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의 문화는 그만큼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예로 백남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백남준이가 어느 특정 지역을 전제해서 어디 그 힘을 빌어가지고 작가 활동한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부리는 그런 작가로서 활동하다 생을 막아라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점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그런 관점에서 그런 사고방식에 대한 어떤 관점을 작가들이 가진다면 최소한 지역 문화의 활성,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미술이니까 미술을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뭐 김선임 기자가 발표한 그런 데서 빗대서 얘기하면 어디에 자꾸 의지를 하려고 하죠. 일종의 어떤 지역의 기관이나 아니면 예술문화기관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의지를 하거나 또 어떤 유명세를 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성공한 작가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기획사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자기 소신껏 활동하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자꾸 이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활성화는 더더욱이 더 침체가 되죠. 거기에서 오는 병폐는 고스란히 이 지역에 결국은 또 안게 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는 최소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지역에 사는 지역의 작가들이 여기에 연구를 두고서 그만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으로 이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전제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제가 김회장님 주문을 받고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실제로 제가 기획했는데 아까 제목 발표한 내용에서도 제목에 외적 문화용이 그러는데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힘들었었죠. 근데 실제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외적 문화용이라는 용어보다도 문화 외적 요인 그러면 또 다르죠. 그렇죠? 용어 자체가요. 거기에서 오는 용어들이 그 차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내재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선님 발표한 그 내용에서 그 제목은 관장 여기 수성아 특히 관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화를 발성시킬 수 있는 미간의 요인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좀 만들었던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너무 광범위하니까 또 미술이 한정된 영역으로 끌어와서 그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편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말만 한번 정확하게 읽고 읽는 이유는 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여기에 실제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을 보면 지역 미술의 활성화를 위한 장의
부여는 예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가장 다양한 제반 조건들이 서로 조화롭게 융합할 때 실현 가능하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전제한 바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근원적인 지역미술 활성화의 출발은 예술가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예술의 주체는 인간이고, 즉 예술 작품 생산의 주체자인 작가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문에는 지역미술 활성화의 주체로서 작가가 자신의 현재성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미술 활성화를 구현하는 데 따른 몇 가지 제한적 요인들과 이들 제한적 요인들부터 탈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즉 지역예술이 지닌 예술적 승수성이자 독자성 및 예술작품의 형이상학적성의 확립과 연계에 논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놨는데, 맨 마지막에 형이상학적 이런 문제는 굉장히 힘든 영역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술가로서의 어떤 소신이라고 할 때 그거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에서 잠깐 적은 그런 내용인데, 앞부분까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대체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번으로 들어가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예술적 승수성과 예술정신의 부재라는 용어를 썼는데, 앞에 발표한 분께서도 예술정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하나의 일개 작가로서의 어떤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공이 그 지역에 가져오는 문화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대하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앞에 유한 미술관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지역에서 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행정가들이 있다면 그 행정가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살아온 그런 사람들을 기초하는 문화 활성을 실제는 기획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외부에서 그걸 끌어오려고 하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딘가 자꾸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의탑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 생기죠. 그거를 옹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도 이 부분과 연계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와 관계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에 지금 쓴 내용은 작가가 작품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아트페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예술가요, 화가라고 해요. 화가 연계되어진 그런 어떤 기획적인 그런 어떤 일종의 측면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피해를 가져오는, 그러므로 해서 예술가 스스로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데 굉장한 저해 요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실제는 일본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제하는 것인데, 오늘날 예술가들은 대부분의 작가들이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이 또 한편에서 또 성공할 수 있는 확률로 이행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 역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또 성공한 작가들은 굉장히 무시하거나 빨고는 그런 경우가 되고, 정말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해서 그런 작가들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조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내용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 중에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는 여러분이 흔히 아는 전시 행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작가를 의시하고 있는 전시 행위는 최소한 과거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면 50년대, 60년대까지는 평론가조차도 없었습니다. 실제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중섭이가 전쟁을 통해서 6.25 사변이 일어난
그 시기에 전시를 했다고 해요. 평균 글 써가지고 전시했나요? 아니죠? 그럼 그 이전에는 이미 뭐예요? 작가 스스로 전시 행위를 하는 그 과정으로 이미 출발했던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 제도가 그래도 제도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후에 70년대 이후에는 평론가들의 활성화에 의한 또 그들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전시 행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그 다음 세대의 관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차츰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다 이제 오늘날과 같은 전시 기획자가 등장하면서는 평론가는 이미 뭐예요? 힘을 못 써요. 지금의 상황에서.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토피아 체제에서는 평론가 힘 못 씁니다. 그럼 힘은 누가 써요? 전시 기획자가 쓰죠. 완전히 그래서 기획자의 손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 시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미술 시장의 판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뭐예요? 예술가가 순수하게 그 말 그대로 뭐예요? 예술의 순수성을 가지고 작품했던 것을 걸어놓으면 전시해 놓으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사가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사가는 말 그대로 그런 성격이 강했던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것이 차츰차츰 변질되어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론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이는 어때요? 성격. 뭐 유명한 평론가가 어느 작가가 굉장히 훌륭한 작가다. 그런 글을 써주면 복부인들이 막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술 작품이 투기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술의 순수성은 이제 작가가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변질되어버린 그런 과정으로 이미 등장했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작품을 잘 팔아서 작가가 성공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성공일 수는 있겠지만 작가 스스로의 입장에서의 예술적인 문제는 이미 차원을 달리 해버리죠. 모든 것은 이제 돈으로 결부되어지는 그런 관점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것도 이제 뭐예요? 돈이 되겠다는 관점이 누구에게 이제 착안이 되는 거예요? 기획자들의 눈에 포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술 시장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등장하게 됐고 거기에서 수많은 기획자들이 그 관점을 전개해서 경쟁을 올리고 예술을 흡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서 오늘날 이런 상황이 미술 시장의 판도가 되어버렸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런 관점이 그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발전은 뭐예요? 지역예술 활성화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그런 작가가 물론 뭐예요? 잘 나가는 작가가 등장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야말로 만들어갈 것이냐는 얘기죠. 그 만드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오늘의 문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본에 대한 그런 내용은 그러자면 결국 뭐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는 것은 예술가의 순수성이 말 그대로 순수성을 지닌 작품을 낳고 그것이 보다 많은 후에 예술적 활성을 가져오면서 이 지역의 문화도 활성화되지고 또 미술이라고 하면 미술도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본에 대한 내용을 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읽기는 내용도 많고 또 시간도 뭐 촉박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2번으로 넘어가서 예술적 자유와 예술적 자유의 부수과 방임이라는 의무로 제목을 정해놨는데 앞에 교수님 밖에서도 그런 내용이 잠깐 나왔는데 포스트모던이라는 그런 문제는 굉장히 현대화되진 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되어버렸죠. 최소한 문화계에서는 문화예술계에서는 포스트모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하나의 안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또 특히나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그 부분이 자리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말 그대로 심각하게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한 그런 기회는 어느 정도 되느냐
라는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통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할 땐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다원주의 그러거든요. 그럼 다원주의는 뭐냐? 결국 자기 좋은 방식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합니다. 좀 더 속말로 얘기하면 여기 여러분은 이제 속말을 제가 쓴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각인되는 그 기술을 더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그런 놈을 쓰면 안 되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포스모드는 뭐냐? 말 그대로 뭐야? 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 꼴리는 대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주어지는 문제는 그럼 그것이 예술로서 자리하려면 어떻게 어떤 성격을 유지해야 되느냐는 얘기겠죠. 그렇죠? 어떤 성격을 유지해야 되느냐. 지 꼴리는 대로 하지만은 하나의 작품을 그 방식으로 했다고 얘기할 때 그 작품의 그런 성격을 통해서 등장한 작품이 과연 어떤 성격을 유지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것을 그렇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술가에게는 뭐가 더 필요하냐는 얘기겠죠.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제목을 예술적 자유와 그것을 구속하거나 한편으로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그런 방향에 굉장한 변화를 묵상한 그런 과정으로 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예술에 대한 어떤 문학에 대한 활동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근자의 광주 비엔날레가 풍지박산 났죠? 그렇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얘기예요. 그 부분도 이와 같은 연계되어진 그런 내용이죠. 그럼 거기에서 그럼 최소한 예술가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냐라고 얘기했나요? 예술가가 주목할 내용은 예술에 대한 순수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외적인 요인은 예술의 순수성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지만은 해석의 여과는 그 다음 차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작가가 그것을 예술적 순수성을 가지고 했는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게 아니다면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예술이 되어줄 수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을 여기서 하고 싶은 그런 입장에서 썼던 내용이 여기에 대한